집에서 만드는데 비용이 단 1달러밖에 들지 않는 알약을 상상해 보세요. 주유하기 전 연료 탱크에 이 알약을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그 탱크에 이미 들어있는 휘발유 한 갤런당 45%더 많은 에너지를 엔진이 추출해내며 다음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비를 고작 2% 개선하면서 주유할 때마다 3병을 넣어야 하는 40달러짜리 STP 연료 첨가제가 아닙니다. 공장 보증을 무효로 만들고 노트북을 연결하는 데만 시간당 150달러를 청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300달러짜리 ECU 튜닝도 아닙니다. 주유기에서 지갑 속 480달러를 가져가는 동안 갤런당 3센트를 아껴주는 연료 보상 카드도 아닙니다. 이 알약은 연료 시스템에 외부 화학 물질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소 전 휘발유 분자의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현재는 점화되지 않은 차에 배기 파이프를 그대로 통과하는 연료를 엔진이 태울 수 있게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은퇴한 교사는 주유할 때마다 알약 하나를 넣어 예전에는 330마일밖에 가지 못했던 탱크로 480마일을 주행합니다. 트럭 세대를 운영하는 한 계약업체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월간 연료비를 2,4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줄였습니다. 멤피스와 엘버커키 사이에 40번 주정부 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는 셔츠 주머니에 접어둔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의 비용으로 모든 탱크의 주행거리를 영구적으로 200마일 늘립니다. 정비사도 도구도 어떤 종류의 개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넣고 주유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이 포뮬러는 1927년부터 자동차 화학 연구에서 문서화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연비 엔지니어들이 1940년대 내내 이를 테스트했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석유 업계는 30년 동안 이를 불신하게 만들고 억압하며 결국 공공기술 문헌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화학적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묻어버린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소중하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운전 인생 동안 주유소에 내는 모든 달러에 대한 생각을 영구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약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가솔린 엔진에 있는 가장 큰 설계 결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1885년 칼 벤츠라는 독일 엔지니어는 만하임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외바퀴 프레임에 다닐 실린더 4행정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터 외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휘발유 구동 자동차였습니다. 그 엔진은 헐마력 미만을 생산했으며 현대 엔지니어를 통곡하게 할 정도의 연비 약 갤런당 소마일을 기록했습니다. 벤츠가 해결하지 못했고 이후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정도로 씨름해 온 근본적인 문제는 미리파였습니다. 휘발유는 액체 상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기체 상태로 탑니다. 연소가 일어나려면 액체 연료가 흡기 공기와 완전히 섞이고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일으키기 전에 기화될 수 있을 만큼 미세한 미시적 방울로 쪼개져야 합니다. 미리파가 불완전할 때, 즉 연료 방울이 너무 크거나 밀도가 높거나 불균일하게 분포된 상태로 연소실에 들어가면 연소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그 방울 중 상당 부분이 완전히 기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린더를 통과하여 부분적으로 타거나 전혀 타지 않은 채 배기 밸브를 통해 탄화수소로 배출되며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지불했지만 결코 운동 에너지로 돌려받지 못한 에너지를 함께 실어 나갑니다. 현대식 연료 분사 시스템은 벤츠의 원래 기화기에 비해 미리파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학 연구에 따르면 현대 가솔린 엔진 연료의 15%에서 30%가 엔진 온도, 부하, 조건, 연료 품질 및 분사 타이밍에 따라 연소 사이클을 불완전하게 연소된 상태로 통과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약이 메우는 격차입니다. 1923년 헨리 가렛 박사라는 석유화학자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다양한 휘발유, 포뮬러의 연소 특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렛은 서로 다른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가 옥탕화와 갤런당 에너지 함량이 서류상으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테스트 엔진에서 극적으로 다른 연비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표면 장력에서 추적해냈습니다. 표면 장력이 낮은 휘발유는 동일한 분사 조건에서 더 미세한 방울로 미립화되었고, 더 미세한 방울은 더 완전한 기화, 더 완전한 연소, 그리고 동일한 부피의 연료에서 더 많은 기계적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렛은 이후 4년 동안 연료 탱크에 소량을 직접 첨가했을 때 휘발유의 표면 장력을 줄일 수 있는 화합물을 실험하며 보냈습니다. 1927년까지 그는 갤런당 1kg 미만의 농도에서 휘발유 표면 장력을 31% 감소시키는 천연 유래 화합물의 특정 조합을 찾아냈으며 통제된 테스트 조건에서 여러 엔진 유형에 걸쳐 28%에서 44%의 문서화된 연비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1928년에 석유공학저널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나중에 엑손모빌이 된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의 엔지니어들이 읽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가렛 박사의 실험실 자금 지원은 인수되었고 연구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그의 발표 논문은 스탠더드 오일에 상당한 영향력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주요 기술 도서관에 새긴해서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포뮬러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후 60년 동안 공학 컨퍼런스에서 교환된 복사된 기술 시트와 손으로 쓴 메모를 통해 독립 정비사, 아마추어 화학자 및 연비 연구원들 사이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여러분의 엔진의 불완전 연소로부터 이익을 얻어온 기구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손모빌 한 곳만 해도 2022년에 3,3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쉘은 3,8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BP는 2,344 10억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5개 석유 회사는 단 1년 동안 1.3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했는데 이는 호주 전체 GDP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 모든 달러는 여러분의 엔진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20%에서 35% 사이의 효율로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한 데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렛 박사의 포뮬러가 그 수익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미국인들은 매년 약 1,450억 갤런의 휘발유를 구매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는 매년 주유소에서 지출하는 약 4,900억 달러의 소비자 지출에 해당합니다. 연비가 45% 향상된다는 것은 미국 운전자들이 동일한 거리를 운전하기 위해 45% 적은 갤런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석유 산업의 수익권에서 매년 2,200억 달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분배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오늘날보다 주유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간 돈 200억 달러는 엑손모빌의 이사회가 대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대응은 연비 첨가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승인되지 않은 연료 첨가제를 불법 개조로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규제를 위해 EPA에 로비를 하며 미국의 모든 주요 자동차 미디어 매체와
광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보도를 절대 게시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포뮬러는 150년 넘게 공공 영역에 있었던 성분을 사용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특허도 없고 차단할 독점 분자도 없으며 통제할 유통 채널도 없습니다. 업계가 이 포뮬러에 맞서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의 무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끝납니다. 이 연료 알약 뒤에 숨겨진 표면 화학은 여러분이 지불한 모든 주유소 영수증을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알약이 녹을 때 연료 시스템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활성 메커니즘은 계면 활성제 화학입니다. 계면 활성제 surfactant는 surface active agent의 줄임말로 분자 구조의 물과 결합하는 친수성 말단과 오일 및 탄화수소와 결합하는 소수성 말단을 모두 포함하는 화합물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휘발유와 같은 탄화수소 액체에 도입되면 계면 활성제 분자는 연료 방울과 주변 공기 사이의 경계에 배열되어 연료 방울을 자연스러운 구형으로 유지하는 분자 간 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연료 방울은 연료 분사기에 의해 생성된 동일한 미립화 에너지에서 훨씬 더 작은 입자로 파편화됩니다. 작은 방울은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더 많은 연료 분자가 연소실의 산소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에 노출되는 연료 분자가 많을수록 연소 반응이 더 빠르고 완전해집니다. 더 완전한 연소 반응은 휘발유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이 배기가스를 통해 타지 않은 탄화수소로 배출되는 대신 기계적 운동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화학이 아닙니다. 연료 미립화의 계면 활성제 수정은 60년 넘게 동료 검토를 거친 공학 문헌에서 연구되고 문서화되었습니다. 퓨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의 계면 활성제 처리는 표준 연료 분사기 조건에서 평균 연료 방울 직경을 38% 감소시켜 연소 완결성을 상응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모든 테스트된 엔진 부하에서 측정 가능한 연료 소비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알약의 특정 화합물은 아세톤과 나프탈렌으로 둘 다 20세기 내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자연 발생 유기 화합물입니다. 아세톤은 일반적인 매니큐어 제거제의 활성 성분입니다. 나프탈렌은 일반적인 조약 나방 퇴치제의 활성 성분입니다. 둘 다 약국이나 철물점에서 합계 $5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한 대가 1년 내내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느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독점할 수 없고 처방 전이나 전문가, 서비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토존, 아우토존 달러의 연료 첨가제 선반에서 이 중 어느 것도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 포뮬러를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리는 2015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서 가장 흔한 엔진 유형인 포트 분사 가솔린 엔진에서 가장 강력한 결과를 냅니다. 연료를 흡기 포트가 아닌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직분사 엔진은 분사와 연소 사이의 시간이 단축되어 추가적인 미립화 이점이 제한되므로 더 미미한 개선을 보입니다. 디젤 엔진은 계면 활성제 처리에 다르게 반응하며 수정된 포뮬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버전은 특히 가솔린 엔진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 아세톤은 가연성 용제입니다. 개방된 불꽃이나 불꽃이 없는 곳에서 취급하십시오. 알약 화합물을 혼합할 때는 실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작업하십시오. 이 포뮬러에 사용되는 양,
탱크당 투기기 미만은 위험 농도 임계값보다 훨씬 낮지만 가연성 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화재 안전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장 용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계면 활성제 연료 처리에서는 양이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계면 활성제 농도는 1990년 이전에 제조된 고무 부품이 있는 구형 차량의 연료 시스템 C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5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처음 3번의 주유 시에는 알약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료 시스템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전체 용량으로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정확히 필요한 것과 이 알약을 만들고 사용하는 정밀한 단계입니다. 성분 총 비용은 1년치 처리에 $4 미만입니다. 아세톤. 모든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매니큐어 제거제, 매주 처리 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병 하나에 $3 미만입니다. 반드시 100% 순수 아세톤이어야 합니다. 보습제나 향료가 첨가된 매니큐어 제거제는 효과가 없으므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나프탈렌. 모든 철물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무향 조약,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한 상자에 $4 미만입니다. 반드시 순수 나프탈렌이어야 합니다. 파라디클로로벤젠 조약은 다른 화합물이며 동일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활성 성분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정밀한 용량으로 알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달러샵에서 $2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실리콘 얼음 트레이가 필요합니다. 1단계, 탱크 크기를 계산합니다. 사용자 매뉴얼이나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 차량의 연료 탱크 용량을 찾으십시오. 포뮬러 비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탱크 용량 10갤런당 나프탈렌 표준 조약 1알과 아세톤 2ml입니다. 12갤런 탱크는 조약 1.5알과 아세톤 3ml를 사용합니다. 20갤런 탱크는 조약 2알과 아세톤 3ml를 사용합니다. 2단계, 나프탈렌을 으깹니다. 적절한 수의 조약을 밀봉된 지퍼백에 넣고 숟가락 뒷면이나 밀대를 사용하여 고운 가루로 으깹니다. 가루는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식탁용 소금만큼 고와야 합니다. 가루가 고울수록 더 빨리 녹고 연료를 통해 더 고르게 분포됩니다. 3단계, 실리콘 몰드에서 혼합합니다. 약국에서 $1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표준 의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양의 아세톤을 측정합니다. 아세톤을 실리콘 얼음 트레이의 한 칸에 붓습니다. 같은 칸에 으깬 나프탈렌 가루를 넣고 가루가 액체 전체에 고르게 퍼질 때까지 이쑤시개로 가볍게 젓습니다. 4단계, 부분적으로 굳게 둡니다. 트레이를 실온에서 4-6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세톤이 부분적으로 증발하여 형태는 유지하지만 탄화수소 액체에 쉽게 녹는 반고체 상태의 왁스 같은 알약이 남습니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약간 끈적거리는 알약이 완전히 굳은 것보다 연료 탱크에서 더 빠르고 완벽하게 녹습니다. 5단계, 적용. 차량의 연료 캡을 제거합니다. 펌프질을 시작하기 전에 연료 주입구에 알약을 직접 넣습니다. 주유 중에 탱크로 들어오는 연료의 난류가 알약 화합물을 전체 탱크 부피에 고르게 분포시킵니다. 평소처럼 연료 캡을 닫습니다. 6단계, 첫 번째 탱크 평가. 탱크를 가득 채웁니다. 주행 거리계를 재설정하고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평소 경로를 주행합니다. 다시 주유하러 왔을 때 연비를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첫 번째 처리 탱크에서 20%, 30%의 개선을 보고하며 수년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연소실 탄소 침전물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처리 탱크까지는 35%, 45%로 증가합니다.
탄소 제거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간의 불완전 연소는 피스톤 상단, 연소실 벽 및 흡기 밸브에 탄소 침전물을 남깁니다. 이러한 침전물은 압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자기 강화 사이클을 통해 연소 완결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계면 활성제 처리가 연소 완결성을 향상시키면 이러한 침전물이 타기 시작하여 처음 1000마일의 처리 기간 동안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첫 달 동안은 매 주유 시마다 처리하십시오. 초기 탄소 제거 기간 이후에는 주유를 한 번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처리하도록 줄일 수 있으며 재료비의 절반으로 전체 효율 이점의 약 80%를 유지할 수 있어 연간 연료 처리 비용을 차량당 $2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 $3,000인 전국 평균 가구 휘발유 지출액과 비교해 보십시오. 연료 소비량이 45% 감소하면 연간 $1,250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남게 됩니다. 차량을 10년 동안 소유하는 동안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처리 비용으로 13,500달러를 아끼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갤런당 11센트의 휘발유를 샀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 자금이 걸려 있지 않은 독립 엔지니어들에 의해 연비 연구가 수행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헨리 가렛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의 목적이 수익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답을 찾았고 문서화했으며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한 업계가 그 답들이 공유되는 것보다 묻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계약을 인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어떤 것이 색인에 남고 어떤 것이 조용히 사라질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 도서관과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모든 자동차 출판물과 광고 관계를 맺어 연비 맥락에서 계면 활성제라는 단어를 절대 인쇄하지 않게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0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을 0.1센트 단위까지 알고 있지만 그 휘발유를 태우는 엔진이 구매하는 모든 갤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낭비를 불변의 물리학적 사실, 즉 새 차량에 수천 달러를 쓰지 않고는 개선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비효율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사실입니다. 물리학적 문제는 1927년 댈러스의 한 실험실에서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업계가 대중에게 알릴 여유가 없는 무언가를 찾아냈기 때문에 기술 기록에서 조직적으로 이름이 삭제된 한 엔지니어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조약 하나와 아세톤 하멜. 이것이 여러분과 연간 휘발유 비용의 45% 사이에 서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웃었을 것입니다. 이 폭로가 여러분이 모든 주유소 영수증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이번 주에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지인 한 명에게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아요는 알고리즘에 갤런당 4.3달러라는 불가피함보다 1달러짜리 알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그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읽히고 싶지 않았던 아주 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